네, 6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과학사단원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뛰어본 다음에 이렇게 쉬는 건 전에 평상시랑 운동 직후 5분 후에 체온과 맥박수를 한번 측정해 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산소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호흡이 빨라지면서 또 산소를 많이 공급하고 또 심장박동이 빨라져서 혈액순환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또 산소와 영양소가 우리 몸에 공급되어 많은 에너지를 낸다고 공부했습니다. 자, 다 끝나가죠. 자, 오늘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요 한번 영상을 보고 오늘 공부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립니다. 질병에 걸리면 많이 아프고 이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을 겪게 되지요. 장염에 걸리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뼈가 부러지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지요. 따라서 질병에 걸리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과 건강한 생활 습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네, 잘 보고 왔습니까?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공부할 문제는 건강박람회를 열어봅시다입니다. 90차시고요. 오늘 한꺼번에 할 거예요. 그래서 배움이 건강박람회 계획하기 간단하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발표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살펴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과학 이야기 배움 3 우리 몸을 연구하는 과학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움이 건강박람회 계획하기인데 자, 교과서는 94, 95쪽이고요. 선생님과 같이 디지털 교과서를 보면서 같이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뒤에 있는 그 실험 관찰이죠. 실험 관찰에 계획하는 거 있습니다. 47쪽에. 그래서 그걸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좀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디지털 교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디지털 교과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부터 볼까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립니다.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사이트도 보고 박람회를 열자는 건데 박람회는 온갖 물품을 모아놓고 전시, 판매, 홍보 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건강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염병의 종류와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충 영상을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감기, 독감, 유행성 이하선염, 결막염과 그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감기는 학생들에게 가장 흔히 생기는 감염병으로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증상이에요. 감기에 걸리면 목이 아프고 콧물, 코막힘, 기침, 미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감기와 달리 독감은 흔히 생각하듯 독한 감기가 아니라 종류가 완전히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이에요. 기침, 콧물에 더해서 39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이 나고 두통, 근육통 등 온몸이 아주 심하게 쑤시고 아프죠. 독감을 예방하려면 매년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을 권장해요. 유행성 이하선염은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 감염으로 양쪽 귀 앞에 있는 귀 밑 침샘이 부어 볼이 불룩하게 붓는 병으로 흔히 볼거리라고 불러요. 유행성 이하선염에 걸리면 먼저 열, 두통, 근육통 같은 증상이 먼저 생기고 이어서 양쪽 귀 밑 침샘이 차례로 붓고 통증이 생겨요.
치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은 일주일 안에 저절로 좋아지지만 드물게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나 고환염 또는 췌장염, 청력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상 증상이 생기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돼요. 유행성 이하선염을 예방하려면 예방접종을 맞고 감염된 학생이 생기면 증상이 생긴 후 5일까지는 격리를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결막염은 유행성 각결막염과 급성 출혈성 결막염으로 이는 흔히 아폴로 눈병이라고 부르죠. 이들 바이러스성 결막염에 걸리면 양쪽 눈이 충혈되고 눈꺼풀이 붓고 통증이 있고 눈곱이나 눈물이 많이 나요. 치료는 염증이나 세균 감염을 억제하는 안약을 사용하는 것인데 보기 싫다고 안대를 하는 것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하면 안 돼요. 두 질환 모두 3, 4주 또는 2, 3주 이내에 낫지만 일부에서는 시력 저하가 오거나 2차 감염이 발생해서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 결막염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결막염에 걸린 사람의 손과 접촉하거나 수건을 같이 쓰거나 하면 목욕탕에서도 전염될 수 있어요. 감염이 되었을 경우 격리가 필요하고 환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같이 사용하면 안 돼요. 이처럼 학생들에게 흔한 감기, 독감, 유행성 이하선염, 결막염 등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이 중요해요. 네, 영상이 좀 길죠.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를 보면 여러분 혼자서도 이렇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염병도 알아봤는데,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함께 생각하기, 과연 이 학생들은 어떻게 각자의 질병에 대해서 얘기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들아, 혹시 몸이 아팠던 경험이 있니? 나는 축구를 하다가 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 뼈라면 운동기관에 질병이 생겼던 거네. 난 전에 눈병에 걸려 학교에 오지 못한 적이 있는데 눈이라면. 눈은 감각기관이지. 나는 독감에 걸렸었는데 독감은 호흡기관과 관련이 있어. 네, 여기 있는 학생들은 정말 똑똑하네요. 자기가 아픈 곳하고 그다음에 그 기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연결하는데, 여러분 잘 안 되면 책을 찾아보면서 한번 떠올려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질병과 어떤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지 본 다음에, 자, 여기 보입니까? 우리가 할 것은 이제 계획을 세야 됩니다. 계획은 여기 보면 모든 별로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혼자 보니까 혼자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질병 한번 떠올려 봅니다. 감기도 좋고 골절, 뼈 부러진 거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이 잘 드러나도록 공보물을 만드는 거 하는데, 자, 먼저 실험 관찰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험 관찰을 보면 선생님이 미리 적어놨어요. 대상은 당연히 6학년 학생, 그 다음에 역할 분원도 빼놓고, 조사 내용 방금 말한 대로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자, 예시로 선생님이 호흡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감기 증상과 또 원인을 조사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호흡기관 혹은 뼈, 운동기관이 될 수도 있겠고, 자기가 먼저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할 때 어떤 방법을 쓸 건지, 책인지 스마트 기기인지 노트북인지 자기가 골라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준비물은 또 교과서나 스마트 기기, 어떻게 발표할 건지, 동영상인지 PPT인지 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획하고 난 다음에 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친구들끼리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모든 별로 만들 항목물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면 되겠지만, 안 되면 혼자 스스로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건강박람회 발표하기 어떻게 발표하면 되는지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모둠은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홍보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는 호흡기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감기에 걸리게 되면 코가 막히고 열이 나며 머리도 아프게 되는데요. 이러한 감기는 감기 환자의 코나 입에서 나온 분비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을 비비지 않아야 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모둠은 골절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다리 안전하십니까? 많은 학생들이 놀다가 다쳐서 깁스나 반깁스를 하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유형을 조사한 결과 골절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골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몸을 지지해주는 운동기관인 뼈는 외부의 충격을 받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을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골절이 발생한 경우 치료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안정입니다.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두 번째로는 고정입니다. 부목이나 붕대로 다친 곳을 고정하여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찜질입니다. 골절되어 부어오른 곳은 하루 동안 얼음찜질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골절은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 스트레칭을 하면 좋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스트레칭 9가지를 조사해 보았으니 꼭 기억하셔서 실천하세요. 골절은 예방이 최고랍니다. 네, 잘 보고 왔습니까? 요새는 학생들이 동영상도 잘 만들어서 영상 형식으로 할 수 있고, 그냥 사절지나 팔절지에 또 포스터 형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PPT처럼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건강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고, 그 다음 배움 3, 우리 몸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교과서 97쪽이고요. 또 선생님과 이어서 디지털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교과서 장면이고요. 우리 몸을 연구하는 과학자. 여러분, 과학자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몸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의 몸을 이루는 기관은 나이가 들면서 좀 고장이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여기 보면 인공관절, 관절 대신에 인공관절은 뭐겠습니까?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에 인공으로 만드는 관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달팽이관, 이것도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인공 달팽이관도 만들고, 손이나 발을 잃은 사람에게 또 전자 의수 이것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전자 의족도 만들어줘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를 이공학자라 합니다. 이공학자. 자, 이공학자라 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저 여기 사람이 있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귀. 공학기술로 만들어낸 인공 달팽이관은 귀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며 듣기를 담당하는 청각기관인 달팽이관을 대신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인공심장.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인공심장을 이식하여 생명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내려와서
전자의수, 전자의수는 공학기술에 힘입어 만든 인공손으로 사람 손 못지않은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여기 있는 인공관절, 뼈와 뼈를 연결하며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관절이 망가지면 인공관절이 이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전자의족, 전자의족은 다리를 대신하는 인공다리로 움직임이 실제 다리와 매우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우리 몸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어떤 우리 몸의 기관을 연구하는지 한번 살펴봤고, 아직까지는 직업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유망한 대표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몸을 연구하는 과학자 영상을 보고 각각의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 종류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몸속 기관은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예전에는 이러한 일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의학과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우리 몸의 기관을 대신하여 사용하는 인공기관이랍니다. 인공기관은 기능이 떨어진 몸속의 기관을 보조하거나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인공달팽이관이나 사고로 손이나 발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전자의수와 전자의족, 그리고 인공관절 및 인공심장도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기기나 장비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를 의공학자라고 합니다. 의공학자들은 우리 몸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 인공기관 등을 개발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네, 잘 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몸을 연구하는 과학자에 대해서 또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평가하기 문제는 없습니다. 놀랬죠?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 끝납니다. 자, 오늘은 9, 10차시 건강 박람회 읽기를 했고, 드디어 마지막 사단원 11차시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